피는 이미 말랐는데요. 오늘부터는 진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진태석은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조금도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더 가벼워 보였고 그 가벼움이 더 섬뜩했었습니다. 진태석은 자기 서재 창가에 서서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는데요. 그 리듬이 마치 누군가의 맥박을 재는 것처럼 일정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차정원이 서 있었고 차정원은 눈을 깜빡이는 횟수까지 계산한 사람처럼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 진태석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주하늘을 쳐낼 수 있다는 진태석의 제안이 공기처럼 남아 있었지만요. 차정원은 그 제안을 듣는 순간부터 오히려 확신이 더 단단해졌었더라고요. 진태석은 늘 거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찢어왔고 차정원은 이제 그 거래를 거꾸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말끝을 부드럽게 올리며 웃었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순간부터요. 명예회장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셨잖아요. 진태석은 비웃듯 웃었지만 그 웃음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차정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눈빛 안에는 한혜라가 버렸던 딸의 상처도 차기범의 누명도 주하늘이 움켜쥔 분노도 전부 섞여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그걸 알아보는 순간 평소처럼 사람을 함부로 깎아내리던 말투를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그 잠깐이 진태석의 불안을 드러내는 구멍 같았었더라고요. 차정원은 진태석의 서재를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바닥을 펴봤는데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고 그 땀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참아낸 분노의 잔열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호음 2번 만에 주하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 씨, 지금 어디예요? 차정원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는데요.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였고 차정원은 그런 떨림을 주하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하늘은 늘 그랬듯이 차정원이 숨을 고르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먼저 말해줬습니다. 나 지금 한혜라 회장님이랑 공난숙 회장님하고 같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진태석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차정원은 그 말에 낮게 웃었는데요. 웃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감각이 차정원을 이상하게 차분하게 만들었었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 번 더 정리해야겠어요. 우리 넷, 같은 편이라는 걸. 주하늘은 그 우리 넷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숨을 한 번 삼켰고요. 한혜라, 공난숙, 차정원, 주하늘이 한 팀으로 묶인 판은 너무 강력했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했었습니다. 한혜라와 공난숙은 원래 서로를 물어뜯던 사람들이었고 차정원과 공난숙은 협박과 거래로 얽힌 적이 있었고 한혜라와 차정원은 친모와 친딸이면서도 서로를 심판 목록에 올려두고 있었으니까요. 주하늘은 그 복잡한 결을 알면서도 지금은 한 가지를 선택한 상태였고요. 진태석을 끝내는 것. 그게 먼저였었습니다. 같은 시간 건양그룹 회장실에서는 새로 걸린 명패가 아직 낯설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주하늘 세 글자가 마치 다른 사람 이름처럼 차갑게 반짝였었더라고요. 주하늘은 그 앞에 서서 한혜라를 바라봤고 한혜라는 회장직을 내려놓은 사람답지 않게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보였었습니다. 그 편안함이 주하늘을 더 긴장시키기도 했고요. 주하늘, 넌 이 자리에서 한 번도 편하게 숨 쉬지 못할 거야. 그게 정상이고 그걸 이겨내면 넌 나보다 더 오래가. 한혜라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은 이미 다음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이 반격할 방식, 황 실장이 움직일 방식, 주영채가 불안으로 무너질 방식, 진세훈이 분노로 폭발할 방식, 노민구가 돈 냄새를 맡고 끼어들 방식. 한혜라는 계산을 숨쉬듯 하고 있었고 그 계산이 곧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혜라가 보호하려는 건 주하늘이라는 회장뿐만이 아니라 차정원이라는 칼날과 공난숙이라는 사냥개까지였었더라고요. 이 셋이 무너지면 진태석을 찍을 칼이 사라지니까요. 공난숙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요. 평소라면 내가 왜 여길 오냐면서 욕부터 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말이 줄어 있었고 그 침묵이 공난숙을 더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었었습니다. 공난숙은 자신이 사냥개가 된 걸 인정하는 순간마다 속이 뒤틀렸고요. 그런데 공난숙은 그 뒤틀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한혜라, 너 진짜 내려온 거 맞나?
난 아직도 네가 쇼하는 것 같아서 열받는다. 공난숙이 툭 던지듯 말했는데요. 그 말 끝에는 나만 믿고 내려온 거면 책임져라는 협박이 붙어 있었고 동시에 나 지금 너무 무섭다라는 어린애 같은 공포도 묻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걸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공난숙, 너는 원래 겁먹으면 더 짖잖아. 지금 그게 귀엽기까지 하네. 공난숙은 귀엽다는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는데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한혜라에게 맞서 싸울 힘이 아니라 한혜라를 이용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윤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는데요. 윤비서는 문을 닫자마자 입술을 깨물고 손에 든 파일을 내려놓았었습니다. 윤비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살아있었고요. 윤비서는 한혜라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주하늘을 보고 마지막으로 공난숙을 봤습니다. 윤비서는 지금 이 셋이 한 팀이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자기 목이 어느 쪽으로 꺾일지 본능적으로 계산했었더라고요. 보고 드립니다. 진태석 명예회장님이 이 사진 몇 분을 따로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황 실장이 움직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주하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표정을 바꾸는 순간 윤비서가 틈을 볼까봐 그랬었습니다. 한혜라는 오히려 조용히 웃었고요. 예상대로네. 그 인간은 가만히 앉아서 지는 걸 못 보니까. 공난숙은 그 말에 갑자기 숨이 가빠졌는데요. 공난숙 머릿속에는 황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25년 전 밤의 냄새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주상철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현장, 진태석이 차기범이 한 짓으로 만들어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때 공난숙이 느꼈던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엉킨 감각. 공난숙은 그 감각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요. 이제는 꺼내야만 살 수 있는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호흡이 흔들리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는데요. 주하늘은 공난숙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공난숙이 가진 키가 필요했었더라고요. 다만 주하늘은 차정원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공난숙도 함부로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균형을 잡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낮게 말했죠. 공난숙 회장님,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태석이 원하는 게 우리가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공난숙은 누가 흔들린다고라고 쏘아붙이려다가 말끝을 삼켰습니다. 공난숙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공난숙이 흔들리는 이유는 진태석 때문만이 아니라 곧 터질 또 하나의 폭탄 때문이라는 걸요. 진세훈의 친부 문제, 그리고 그 뒷자락에 붙어있는 조영란의 과거. 공난숙은 이미 구 실장에게 죽은 사람 뒤까지 캐라고 지시했었고 그 지시가 돌아오면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의 대표실이 아니라 한혜라가 머무는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 공난숙까지 불러 모은 건 차정원이었었습니다. 차정원은 네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야 팀이라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고요. 한혜라와 공난숙이 서로를 비웃으며도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진태석이 파고들 틈이 줄어든다고 판단했었더라고요. 차정원은 물컵을 손끝으로 돌리다가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한 팀이죠. 그렇다면 서로 숨기는 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진태석한테 이용당할 만한 카드요. 공난숙은 눈을 치켜뜨고 웃었는데요.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똑부러지냐? 너도 이제 회장 욕심이 생기니까 팀워크 강의하는 거냐? 차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공난숙이 약하다고 볼까 봐서가 아니라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나한테 농담해도 돼요. 그런데 주하늘 앞에서 그 농담이 불신으로 들리면 그게 진태석한테 칼이 됩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이 고맙다와 불안하다 사이에서 흔들렸었더라고요. 차정원이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게 보이니까요. 한혜라는 그 흔들림을 읽고 차정원과 주하늘을 동시에 잡아당겼습니다. 좋아, 정원이 말대로 하자. 오늘 밤은 숨기지 말자. 공난숙, 너부터. 공난숙은 입술을 핥았는데요. 그 행동이 평소에는 허세 같았지만 지금은 겁을 삼키는 습관처럼 보였었습니다. 나 숨기는 거 없어. 다 까발렸잖아. 법정에서. 차정원은 공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 말한 건 주상철 사건의 일부예요. 공난숙 회장님이 정말 숨기는 건 그 이후죠. 그리고 조영란 쪽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난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늘아도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이 내려갔다 올라왔고요. 주하늘은 숨을 멈춘 채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심리적 절정이었는데요. 네 사람 사이에 진짜 금기어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공난숙은 결국 웃음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야, 너 나 협박하냐? 차정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는데요. 협박 아니에요. 정리예요. 진태석은 반드시 조영란 쪽을 칠 겁니다. 진세훈을 흔들어서 우리 팀을 찢으려고요. 그걸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해요. 주하늘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 씨 말이 맞아요. 진세훈은 지금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중이고 주영채는 그걸 이용할 겁니다. 진태석은 더 잔인하게 이용하겠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은 예상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 실장은 벌써 움직였을 거야. 그 순간 주하늘의 휴대폰이 진동했는데요. 조미향이 보낸 메시지였었습니다. 노민구가 움직였어. 박경신 라인 다시 타는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주하늘 손가락이 굳었고요. 차정원도 그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박경신은 차기범 누명의 마지막 열쇠이고 노민구는 그 열쇠를 돈으로 바꿀 사람이니까요. 박경신이 노민구 손으로 넘어가면 진실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거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팔을 잡았는데요. 붙잡는 손길이 다정해서가 아니라 너까지 사라지면 판이 흔들린다는 계산이 들어있었던 느낌이었었습니다. 정원아, 너 혼자 가지 마.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었습니다. 어쩌면 차정원은 이 순간만큼은 한혜라를 엄마처럼 느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그 감정을 바로 잘라냈습니다. 혼자 안 가요. 하늘 씨랑 같이 가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고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주하늘은 속으로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더라고요. 차정원은 그 손의 힘을 느끼며 잠깐 흔들릴 뻔했는데요. 흔들림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었고요. 그런데 차정원은 그 두려움을 다시 분노로 바꿔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는 차정원을 움직이는 연료였으니까요. 그 사이 진태석은 움직였고요. 진태석은 한혜라의 회장직 사퇴가 페이크일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확신은 없었지만 확신이 없어도 움직이는 사람이 진태석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윤비서가 건넨 일정표를 보며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황 실장, 오늘 밤은 조용히 끝내자. 소리나면 곤란해. 황 실장은 예라고만 답했는데요. 그 예 안에 이미 몇 가지 선택지가 들어있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누굴 겁줄지, 누굴 사라지게 할지, 누굴 배신자로 만들지. 황 실장은 늘 그걸 조용히 해내는 사람이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절정이 터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쪽에서 키가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세미가 주하늘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진세미는 요즘 들어 더 단단해져 있었고 그 단단함은 아버지를 잃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단함이었는데요. 진세미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말은 똑바로 했습니다. 하늘 오빠, 나 아빠 서재에서 이상한 파일 봤어. 조영란 그 이름이 계속 나와. 그리고 그 옆에 한영순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어. 주하늘은 숨이 멎었고요. 차정원은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영순은 한혜라의 과거 이름이고 그 이름이 조영란과 같이 묶여 있다면요. 진태석이 팀을 찢을 칼을 이미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었더라고요. 진태석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나? 그리고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이 앞선 게 아니라 진태석은 늘 더러운 과거 위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더러운 과거가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은 지금의 진실보다 과거의 스캔들에 더 쉽게 흔들릴 테니까요. 주하늘은 진세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미야, 그 파일 너 혼자 보지 마. 그리고 황 실장 눈에 띄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진세미는 울컥하는 숨을 삼키면서 대답했는데요. 나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원 언니가 또 혼자 다 떠안는 거야. 차정원은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내려앉았는데요. 차정원은 늘 혼자 떠안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이 생존이었다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그 습관을 알아보고 그만하라고 말해주는 순간 차정원은 잠깐 무너질 뻔했습니다. 차정원은 그런 무너짐을 꾹 눌러서 대답했는데요. 세미 씨, 혼자 떠안지 않을게요. 대신 지금은 내가 다치면 안 돼요. 진세미는 알겠어라고 말했지만요. 그 알겠어는 순종이 아니라 결심 같았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면서 세 번째 심리적 절정이 터졌는데요. 노민구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노민구는 돈과 권력의 냄새를 맡는데 천재였고 지금 건양그룹의 권력 이동은 노민구가 놓칠 수 없는 잔치였었습니다. 노민구는 박경신을 직접 잡지 않았습니다. 노민구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박경신이 숨을 곳을 하나로 줄여버리는 방식으로요. 박경신이 숨어있던 곳으로 들어간 건 조미향이었는데요. 조미향은 웃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눈빛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박경신은 문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요. 박경신은 이미 누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황 실장, 노민구, 그리고 차정원. 박경신은 그 네 이름 사이에서 숨이 막혔었더라고요. 돈은 필요 없어요. 난 살고 싶어요. 박경신이 그렇게 말하자 조미향은 낮게 웃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누구 편이 안전한지 알아야지. 근데 지금은 안전이 없어. 대신 선택이 있지. 그때 주하늘과 차정원이 도착했는데요. 차정원은 박경신을 보자마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박경신은 차기범의 결백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이고 차정원에게는 아빠의 억울함을 증명할 마지막 문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바로 삼켰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까봐가 아니라 울면 판단이 흐려질까봐였었습니다. 박경신 씨, 저예요. 차정원. 박경신은 차정원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눈물은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눈물이 박경신을 더 불쌍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차정원은 박경신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끊으면 박경신이 다시 입을 닫을까 봐서였고요. 주하늘은 박경신 주변을 살피며 조미향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노민구 움직임은? 조미향은 짧게 답했는데요. 노민구가 박경신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경신을 미끼로 써서 우리를 낚으려 해. 곧 연락 올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주하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요. 주하늘은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게임이 시작될 테니까요. 주하늘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노민구 목소리가 아주 여유롭게 들려왔습니다. 주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축하할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박경신, 찾으셨나 보네. 주하늘은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노민구,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노민구는 웃었는데요. 다 알지. 차기범 누명, 주상철 죽음, 진태석의 더러운 손, 그리고 한예라의 과거 이름까지. 근데 더 재밌는 건 공난숙이 그걸 한 번쯤은 덮어줬다는 거야. 차정원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주하늘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노민구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는데요. 간단해. 박경신을 내게 넘겨. 대신 내가 가진 조영란 라인, 그리고 그 남자 10년 동안 요양원에 드나들던 남자 이름도 알려줄게.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조영란, 요양원, 10년 남자. 공난숙이 구실장에게 캐오라고 했던 바로 그 조각이 노민구에게도 닿아 있었던 겁니다. 노민구는 한 팀을 찢을 수 있는 단어를 너무 쉽게 던지고 있었고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은 박경신을 지키고 싶고 동시에 조영란 라인의 진실도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진실이 진세훈을 흔들고 진태석을 칠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하늘은 노민구에게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박경신은 안 넘겨.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게 돈이든 자리든 다른 방식으로 거래해. 노민구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주 회장님, 아직도 사람이 거래로 움직이는 줄 알아? 이 판은 감정이 움직여. 차정원이 아빠 이름 지키려고 어디까지 갈지, 주하늘이 아버지 이름 지키려고 어디까지 갈지, 그게 내 수익이야. 통화가 끊겼고요. 그 순간 네 번째 심리적 절정이 터졌는데요. 박경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증언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증언하면 나 진짜 죽여버릴 거잖아. 차정원은 박경신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는데요. 그 행동이 부탁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목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경신 씨, 지금 증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돼요. 진태석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할 거고, 황 실장은 더 조용히 움직일 거고, 노민구는 우릴 돈으로 바꾸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법을 바꿔야 해요. 주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조미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미향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될 거라는 걸요. 한혜라는 그때 연락을 받았는데요. 윤비서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진태석, 내일 새벽 이사회 비공식 모임 추진. 황 실장, 진세훈 접촉 예정. 한혜라는 메시지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난숙, 지금부터 너는 내 사람 역할만 해. 사냥개. 물어. 진태석이 믿는 줄을 먼저 끊어. 공난숙은 욕을 하려다가 말끝을 삼켰습니다. 공난숙은 결국 알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알았다는 굴복이 아니라 악착 같은 생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심리적 절정이 준비되기 시작했는데요. 진세훈이 스스로 칼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세훈은 자기 방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고 그 낯설미 진세훈을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누구 아들이지? 라는 질문이 나는 누구 편이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진세훈은 사람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떠올렸고 공난숙을 떠올렸고 진태석을 떠올렸고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증오였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진세훈에게 차정원은 자기가 빼앗긴 자리의 상징이었었습니다. 진세훈은 한혜라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황 실장에게 먼저 연락했는데요.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세훈도 알고 있었지만 위험한 쪽이 진세훈을 더 흥분시켰습니다. 황 실장님, 저 진태석 명예회장님이 아니라 이제 제 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황 실장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편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무엇을 내놓을 겁니까? 진세훈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는데요. 주하늘. 그리고 차정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진세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차정원까지 입에 올리는 순간 진세훈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 찢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세훈은 그 찢김을 강함으로 착각했었더라고요. 약해 보이기 싫어서요. 그런데 황 실장은 그 제안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은 진세훈에게 더 잔인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부회장님, 차정원은 진태석 명예회장님의 딸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회장님은 그 딸을 팔아먹으려 합니까? 그럼 부회장님은 누구 편이죠? 진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기 안에 모순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황 실장은 그 침묵을 즐기는 사람처럼 말끝을 길게 끌었는데요. 내일 새벽 비공식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시죠. 통화가 끊겼고요. 진세훈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진세훈은 결국 거울을 주먹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을 닦았고 그 행동이 더 섬뜩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정리하는 사람은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이니까요. 한편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였고 약해지는 순간 다시 버려질까 봐서였었습니다. 회장님, 노민구가 움직였어요. 박경신은 우리가 확보했는데요. 노민구가 조영란 라인으로 거래 걸어왔어요. 한혜라는 잠깐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었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그 거래가 올 걸 알았고 그 거래가 오면 결국 자신 과거 이름 한영순까지 다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정원아, 노민구는 돈이 아니라 약점을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약점을 무기로 만들어야 해. 차정원은 한혜라 목소리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들었습니다.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공포 같았는데요. 차정원은 그 공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다시 순서를 확인했었더라고요. 진태석 다음은 한혜라. 그런데 지금은 그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팀이어야 하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잡고 낮게 말했는데요. 정원 씨, 우리 둘은 흔들리지 말자. 한혜라 회장님도 공난숙 회장님도 각자 목적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한 가지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한 가지가 뭔지 알고 있었고요. 주상철의 죽음의 진실, 차기범의 억울함의 완전한 복권, 그리고 진태석의 권력의 붕괴. 차정원은 그 한 가지에 자신의 생존도 얹었습니다. 그날 새벽이 다가오면서 네 사람의 팀은 더 단단해지는 동시에 더 위험해졌는데요. 왜냐하면 팀이 단단해질수록 진태석은 더 큰 칼을 꺼낼 수밖에 없고 그 칼은 사람의 과거와 사람의 관계를 찌를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주영채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은 곧 누군가를 죽이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안진아는 주영채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노민구는 그 버림받는 순간마다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어느 편이 살아남는지 계속 저울질하고 있었고 김성희는 차정원의 뒤를 조용히 받치고 있었고 홍 셰프는 정보가 새는 통로가 되지 않으려고 더 입을 닫고 있었고 구 실장은 공난숙의 명령을 듣는 척하면서도 자기 살기를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진태석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권력을 직함으로 갖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갖는 사람이니까요. 진태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 너희가 한 팀이라면 내가 한 사람씩 찢어주지. 차정원은 그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주하늘에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다정한 고백처럼 들리면서도 사실은 전쟁 선언이었었습니다. 하늘씨, 내일 새벽부터는요.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흔들리면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전에 먼저 물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먼저 물자.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그 말이 끝난 순간부터였는데요. 이 판은 누가 회장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람을 무너뜨리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요. 이번엔 진태석만 무너지는 게 아닐 가능성이 커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물든 피는 네 사람 모두의 손에 묻을 테니까요.